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방을 보러 갑니다. 제가 이 집에 산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 8월까지 계약이에요. 근데 지금이 3월 중순, 3월 말 이쯤인데 왜 벌써 방을 보러 가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이 집에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6월쯤으로 이사 계획을 잡고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방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이사는 서울로 갈 예정이어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동네들의 방을 좀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틀었고요. 왜 굳이 다시 비싼 서울로 오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살아보니까 서울이 좋더라. 저는 서울이 더 좋아서 서울로 가게 됐고 제가 나이가 30인데도 불구하고 방을 혼자 보기에는 조금 겁이 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보려고 지금 엄마를 픽업하러 본가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엄마도 픽업하고 방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서 바로 가게 예약을 걸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은 약간 좀 이 동네에 이 가격대면 어느 정도 컨디션의 방이 있구나 라는 그 정도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태웠어요. 이렇게 나오고 싶어해. 뭐 봐야 되지 엄마? 조건을? 주차되는 거랑. 그럼 사실 너희 집을 먼저 빼야 되는 거야. 알지? 근데 뭐 전세가 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아직 안 했다고? 응. 우리가 방을 좀 일찍 보는 편인 거잖아? 나 진짜 정신 없겠다. 이사하고 어찌 말라. 뭘 정신없어. 정신없지. 너무 저층은 싫고 평수 좀 넓게 빠졌으면 좋겠고 느낌을 아예 모르잖아. 서울에서 투룸이 이 정도 가격대에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괜찮다 그래가지고. 다 봤어? 응. 조용해서 괜찮다. 그거하고 언니 있는데 가면 안 되겠어? 너무 불러 제낄 것 같아서? 아니 거기는 주차 일단 오빠부터가 주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부엌이 너무 많은 느낌? 그러니까 부엌은 넓게 빠져서 다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구려가지고 나 지금 사는 집 보러 갈 때는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했잖아. 맞아. 원래 내 집이 되려면 딱 보면 알아, 느낌으로. 이번에도 그러려나?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뭐 편하게 생각해. 물건 나오겠지 4월에. 그래도 네가 분가했어도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좀 마음이 더 놓였어. 서울 오면 다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이 더 많아 친구들. 예진아, 이거 엄마 딸기 주스 해놨어, 먹어. 밥 안 먹었지? 응. 배고플까 봐. 땡큐. 엄마밖에 없다. 맛있어. 꿀 넣고 갈았어. 꿀이야. 안녕하세요. 통화하시고 네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집이 있고 뭐 네. 어떤 분은 뭐 주말에만 또 볼 수 있는 집이 있고 아.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일단 볼 수 있는 집이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셔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각별해요. 각별하시구나. 사연이 좀 있었어요. 아, 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최고다. 동네 괜찮았지? 근데 나도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동네가 진짜 중요해. 그게 좀 조용할 것 같지 않아, 거기는? 약간 거실이 조금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그게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다른 거 삐딱한 거 보니까 그거는 삐딱도 아니었어. 저희는 지금 방을 다 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방을 진짜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방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토요일 오전에 한 번 더 보고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거기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겠어 싶었는데 있었어. 근데 그게 거실이 조금 좁아도 양옆으로 방이 커가지고 그리고 건조기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방을 봤는지는 조금 더 차분히 앉아가지고 어떤 방이 어때서 마음에 들었고 어때 마음에 안 들었고는 다음에 제가 집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앉아서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같이 와줘서 고마워. 토요일도 잘 부탁해. 네 여러분 1차로 집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집을 보고 온 상태이고요. 좀 상황이 변해가지고 1차로 봤던 집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2군데를 갔어요. 소개받은 데랑 떨어진 곳에 있는 부동산을 갔는데 첫 번째 중개사에서 갔던 곳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6군데를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봤던 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화면이랑 같이 나갈 건데 이 집은 화장실이 되게 넓었어요. 화장실이 되게 넓고
뷰가 되게 좋고 옥상이 있고 베란다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5층 제일 꼭대기층이었고 주차장도 넓고 이중주차도 아닌 그런 집이었고요. 근데 뷰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조금 높은 지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따라 올라가야 됐는데 저는 차도 있고 아무래도 너무 골목골목이면 여자 혼자 사는데 제가 차만 끌고 다닐 건 아니니까 걸어 다니기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자체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좁은 거를 안 좋아하는데 화장실도 되게 넓게 빠졌고 다용도실 같은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골목골목 위에 있다 보니까 편의점이 일단 너무 멀어요. 여기는 조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로 봤던 집이 엄마랑 저랑 말했던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인데 이 집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 하기로 했어요. 주변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편의점도 가깝고 집 앞에 도로도 되게 크고 주차도 되는데 건조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이랑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방에 에어컨이 있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화장실은 충분히 넓었고 근데 거실이 약간 구조가 좁고 삐딱하고 길쭉한 느낌이었어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방이 있는 집이었는데 방 자체도 그렇게 엄청나게 시원하게 빠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봤던 방들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근데 이 집은 왜 안 하게 됐냐면 일단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기도 했고 신축 첫 입주는 어쨌든 그 지역은 뭐 전세 사기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첫 봤다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중도금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저런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고서 같은 건물의 바로 위층은 같은 보증금인데 월세가 20만 원이 붙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실이 똑바르고 좀 넓게 빠져 있는데 방이 되게 좁았어요. 방이 되게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옷방으로 쓸 방은 조각조각 나 있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안방도 네모나지 않고 모서리 쪽에 각이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침대를 넣기가 너무 애매할 것 같은 거예요. 주방이 딱 숨겨져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넓은 베란다 발코니를 저 혼자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에 플러스 20만 원 그리고 잘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발코니 침대가 들어가기도 어려워 보이는 작은 방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 집도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시작하는 집도 보여주셨는데 방 크기는 괜찮았어요. 편의점도 가깝고 주차도 되게 좋았는데 엄마가 그 방이 막 삐뚤빼뚤하고 그런 거를 되게 싫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방이 동그랗지가 않고 넓은데 막 마름모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가구 놓기 되게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조금 좁았어요. 그리고 층수가 조금 낮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군 하고서 처음 보러 간 날에는 엄마랑 저랑 둘 다 두 번째 집을 제일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준공이 완료되고 1년 넘게 공실이었던 것도 막 신경이 쓰이고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다시 가서 본다고 했었잖아요. 오전 일찍 갔어요. 오전 일찍 가가지고 제가 전에 보고 싶어 했던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보려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가격대도 괜찮았고 거실도 넓고 방도 꽤 크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이래가지고 괜찮았는데 근데 주차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주차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저 집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부동산에 걸어가는 길에 저보다 먼저 보러 오셨던 분이 그 집을 계약을 해서 날아가 버린 거죠. 뭐 집 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하긴 한데 그래서 이 집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부동산에서도 봤다고 했잖아요. 약간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곳을 봤는데 거기서 보여주신 집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약간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언덕길이기도 했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확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집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4월달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예산 초과의 방인데 낮춰서 맞춰주실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하셨었어요. 그 집은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오진 못했거든요. 보러 갔는데 엄마랑 저랑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엄청 깔끔한 약간 감각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거실도 크게 빠져있고 안방도 되게 크게 빠져있고 옷방도 전혀 절대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방이었고 주차도 되고 약간 언덕길이긴 한데 계속 봐왔던 그런 집들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집이
집이 원래 화장실에 세면대가 유아용 세면대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화장실을 고친 거예요. 그냥 쓰기 되게 편하고 예쁜 화장실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가계약을 걸고 싶은데 저는 6월쯤으로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세입자분이 조금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은 5월 초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 나가실 방을 못 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부동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저 집이 되게 마음에 들고 가계약을 걸고 싶은데 걸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내일 오전에 확답을 주시기로 했어요. 가계약을 안 거는 대신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을 안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일 이사 시기랑 알려주시기로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그때 떼와가지고 필요한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내일 가심사를 갈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건 아닌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 제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랑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뭐라고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내일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확정이 나면 여러분들한테도 확정이 났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4월부터 다시 집을 찾아보러 다니는 브이로그가 올라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은행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은행이 열 시간이 돼가지고 은행으로 가볼 겁니다. 이제 대출 가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떨리네요. 그리고 그 대출 가심사 좀 받고 싶어요. 어떤 대출이요? 전세 대출. 저희도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집이에요? 네네네. 은행에 갔다 왔는데 제가 프리랜서라 소득금액 그 책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대출이 조금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짜증나. 근데 뭐 또 그렇게까지 4% 초반 아닐까? 3% 후반이나? 알았어. 저는 지금 본가에 있고요. 대출이랑 이런 거 알아봤던 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출 상담이 전바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거의 뭐 아무런 상품 소개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절망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전세 사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어가지고 공시가보다 보증금이 높으면 대출 아예 안 해주는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사가는 동네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갔는데 거기서는 대출이 나올 거고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케이를 하고서 다음날에 제가 마음에 드는 집에 세입자분이 확답을 주시기로 했었잖아요. 뭐 언제 나갈 건지 조금 늦게 나갈 수 있는지 오전까지 확답을 주기로 해가지고 저도 아침 9시부터 돌아다녔는데 그분이 계속 확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뭐 조금 늦게 나가겠다 어쩐다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랬겠죠? 저는 대출 상담을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날짜도 맞고 좀 괜찮은 방이 있어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근처기도 했고 그래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집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제가 마음에 든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 드는 집을 들어가려면 가계약이나 계약서에 특약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하는 뭐 이것저것 좀 번거로운 그런 집이었고 얘는 그런 특약 하나도 거의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심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이 너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 집 만기가 5월 중순인데 그 날짜에 제가 이사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사를 좀 빨리 하자 해서 5월 중순으로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계약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고요. 뭔가 영상에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정해진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집에다가 가계약을 걸어놨습니다. 그 집주인분이 제가 원하는 특약 같은 사항을 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가계약을 걸었고 저도 수원에 있는 제 집을 임대를 내놔야 되고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갔다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대출만 잘 나오면 타이밍만 딱딱딱 잘 맞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약간 집이라는 게 저희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이랑 차는 하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봐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집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확정이에요
해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뭐 이사 준비하는 브이로그 찍을 때 쫌쫌따리로 영상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